우주창조연구원장 김대호입니다. 오늘부터는 방송 주제를 첫 화면에 밝히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3회 방송의 홍보 화면에 농구하는 장면이 보이니까 내용에 주제하고 좀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효과도 좀 감소되는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은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밝혀지는 진실인 만큼 유튜브 관리자께서도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꼭 이 첫 장면을 홍보 화면에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주창조의 결정적 증거로서 전자기파의 실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입자가속계의 진공에서 수소원자의 핵인 양성자와 반대전기 성질을 가진 반양성자를 충돌 방전시키면 그 양성자 구조가 해체되듯이 블랙홀에서도 원자 구조가 해체됩니다. 거대한 질량의 중력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압축되며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원자는 거크입자들로 해체되고, 거크입자는 전자들로 해체되고, 전자는 중성미자들로 해체되고, 중성미자는 광자들로 해체되고, 광자는 진공입자들로 해체되며 진공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이미지는 태양의 질량 무게보다 20배 이상 큰 별의 중력, 밀도, 온도, 폭발 에너지 등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 별의 중심핵을 이루고 있는 철원자가 붕괴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원자가 붕괴되면서 원자의 핵을 이루고 있던 코크 입자들까지 이렇게 붕괴되어 블랙홀로 사라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한 개의 양성자가 세 개의 거크입자들로 해체되고, 이 거크입자는 1836개 전자들로 해체되고, 이 한 개의 전자는 약 15개 중성미자들로 해체되고, 이 중성미자는 이 광자들로 해체되고, 광자는 진공입자들로 해체되며 블랙홀로 사라진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홀에는 빛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 이 블랙홀은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진공입니다. 하지만 이 블랙홀 진공은 1cm 입방당 180억 톤이 될 정도로, 무려 180억 톤이 될 정도로 엄청난 밀도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1cm 입방이면 손톱만한 크기인데요. 이 1cm 입방당 180억 톤이 될 정도로 엄청난 밀도의 무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블랙홀이 엄청난 밀도의 무게를 갖고 있다는 것은 곧 그 무게가 되는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무게의 실체는 원자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광자까지 해체되고 맨 마지막으로 남은 진공입자들입니다. 이 진공입자를 원입자라고 합니다. 원입자란 물질의 근원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 입자란 뜻입니다. 우주 진공에서 생겨난 광자, 중성미자, 전자, 코크, 양성자, 원자들이 도로 붕괴, 해체되고 남은 마지막 원입자들이 극단적으로 압축되면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진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주 만물은 이 원입자들이 결합하고 더해지며 진화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주 질량의 무게도 역시 이 원입자들이 결합하며 더해진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라 현대 우주 과학 기술로 관측되고 철저히 검증된 물리적 증거들로 밝혀진 100% 진실입니다. 아울러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핑계댈 수 없는, 시비할 수도 없는 명명백백한 진실입니다. 이 블랙홀이 생겨난 과거를 추적하면 블랙홀 진공 입자들로 해체되기 이전에 광자가 있었고, 그 광자들로 해체되기 이전에 중성미자가 있었고, 그 중성미자들로 해체되기 이전에 전자가 있었고, 그 전자들로 해체되기 이전에 거크입자가 있었고, 그 거크입자들로 해체되기 이전에
원자가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원자가 붕괴되며 블랙홀 진공이 되기까지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블랙홀에 빛이 존재하지 않고 엄청난 밀도의 무게를 갖는 것은 원자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광자까지 해체되고 마지막으로 남은 원입자들이 극단적으로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물리적 증거로 반론하면 될 일입니다. 본인이 수백 가지 이상의 많은 물리적 증거들로 빅뱅 진화론의 비과학적 허구에 대해 100% 반론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을 대표하는 전문연구원, 고등과학원, 기초과학연구원들은 지난 6년 동안 답변기일을 수시로 연기하면서까지 이 진실에 대한 검토를 거듭했지만 단 한 가지도 반론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이 진실에 대해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 과학자는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과학자들에게 따져 물으며 질문해야 합니다. 블랙홀이 1cm 입방당 180억 톤이 된다는 것은 그 무게에 실체가 있다는 것이다. 이 진실을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가? 블랙홀에 빛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원자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광자까지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이 진실을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가? 블랙홀이 1cm 입방당 180억 톤이 되는 것은 원자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광자까지 해체되고 남은 마지막 입자들이 극단적으로 압축되었기 때문이다. 이 진실을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가? 과학은 냉철한 이성과 고찰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울러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반드시 대답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븐 호킹이 그런 이론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는 정신적으로 지체장애가 있는 환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뇌를 가지고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과학자의 탈을 쓴 정신적 지체장애자들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무려 35조 원 이상에 이릅니다.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일반 진공을 이루고 있는 원입자들의 질량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진공을 이루고 있는 원입자들의 질량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블랙홀 진공을 이루고 있는 원입자들의 질량은 1cm 입방당 180억 톤이 될 정도로 분명히 그 질량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원입자에는 분명히 질량이 있습니다. 이 원입자들이 결합하여 광자가 되므로 빛이 되므로 광자도 역시 질량이 있습니다. 빛도 역시 질량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에너지를 얻은 원입자들이 결합하여 광자가 되는 모습을, 빛이 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에너지를 잃은 광자가 도로 붕괴되며 원입자들로 해체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입자들이 극단적으로 압축된 것이 블랙홀입니다. 때문에 블랙홀에는 빛이 존재하지 않으며 엄청난 밀도의 무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원입자들이 결합하여 광자가 되므로 광자도 빛도 역시 질량이 있습니다. 광자는 곧 빛이며 전자기파입니다. 그런즉 원자에서 전자기파를 방출한다는 것은 곧 질량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원자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자에서 전자기파를 방출한다는 것은 곧 질량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원자의 궤도에서 운행하는 한 개의 전자는
약 10억 개의 중성미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중성미자는 광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광자들로 전자기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전자기파를 방출한다는 것은 곧 광자들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자는 138억 년 동안이나 엄청난 양의 광자들을 방출했지만 그 전자를 이루고 있는 광자들은 전혀 고갈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에서 1시간 동안 전자기파로 방출되는 광자들의 수는 그 전자를 이루고 있는 광자들의 수에 비해서 수천 배, 아니 그 이상이나 훨씬 많지만 그 전자를 이루고 있는 광자들은 전혀 고갈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약 20억 개의 광자들이 결합하여 이 중성미자들이 되고, 또 약 10억 개의 이 중성미자들이 결합하여 이 전자가 되고, 이 전자에서 광자들이 방출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는 전자기파로 끊임없이 광자들을 방출하고 있지만 이 전자를 이루고 있는 이 광자는 전혀 고갈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인공입자들은 전자기파를 방출할 새도 없이 생겨나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자와 전자들은 무려 138억 년 동안이나 엄청난 양의 광자들을 방출하고도 그 광자가 전혀 고갈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전자에서 방출되는, 이 전자기파로 방출되는 광자들은 이 전자를 이루고 있는 이 광자들이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진공을 이루고 있는 원입자들이 몰려들며 결합하여 광자 및 전자기파로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인데요, 원자의 지름은 원자의 핵의 10만 배 정도에 이릅니다. 이 이미지는 원자의 빈 공간과 원자의 핵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자의 이 빈 공간이 축구장 규모로 크다고 가정하면 원자의 핵의 크기는 콩알보다 훨씬 작은 규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즉 원자의 빈 공간은 원입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원자의 빈 공간은 진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진공은 원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입자들은 에너지를 얻는 것만큼 몰려들기 때문에 이 원자의 빈 공간은 더 크게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면 원입자들이 몰려들며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을 팽창시킵니다. 그래서 물이 부글부글 끓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또 전기로 나타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전기기관차도 달리게 합니다. 이 전기기관차는 전기 힘으로 달릴 수 있는데요, 전기는 원입자들이 몰려들며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를 팽창시키는 원리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만약 원입자들이 몰려들며 원자를 팽창시키지 않는다면 물이 부글부글 끓을 수가 없고 전기도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이 전기기관차가 달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일러 시설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이 이미지는 열 에너지에 의해서 팽창된 산소 원자와 열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팽창되지 못한 산소 원자를 상징적으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입자는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곳에 몰리며 원자의 공간 부피를 팽창시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열기구를 하늘 높이 띄우기도 합니다. 원입자들은 에너지가 있는 곳에 몰리며 결합하여 광자로 변환되기도 합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라이터를 켜면 광자들이 가득 생기는데 이 역시 원입자들이 몰리며 결합하여 광자로 변환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라이터 불과 가까운 곳에는 광자들의 밀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라이터 불과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많은 원입자들이 몰리며 결합하여 광자로 변환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화는 요셉의 목소리를 돋고 있는 소년 예수의 모습을 형상한 것인데요. 이 성화에서 보여주듯이 촛불과 가까울수록 밝은 것은 광자들의 밀도가 높기 때문이며, 촛불과 멀어질수록 어두워지는 것은 광자들의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촛불과 가까울수록 열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많은 원입자들이 몰리며 결합하여 광자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입자들은 에너지가 있는 곳에 몰려들며 결합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전자가 회전 운동을 하며 이 원입자들을 결합하여 광자로 만들어서 전자기파로 방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회전 운동이 빠를수록 많은 전자기파가 방출됩니다. 전자의 회전 운동이 빠를수록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광자들을 생성하여 전자기파로 방출하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전자의 회전 운동과 전자기파 방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전자가 회전하며 방출하는 파동 에너지와 원입자들이 몰려들며 결합하여 광자로 변환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원자핵과 전자가 회전하며 방출하는 파동 에너지와 원입자들이 몰려들며 결합하여 광자로 변환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자핵과 전자가 회전하며 전자기파를 방출한다는 것은 곧 원자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자가 일을 한다는 것은 곧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제공받는다는 것입니다. 원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제공받지 않는다면 그 에너지를 제공받을 데가 없습니다. 지금의 우주는 원자 안에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대로 완벽히 복제된 것입니다. 이는 그 시스템 프로그램의 설계자가 있다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아울러 이 원자 핵을 회전시키시는 동력의 주체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울러 이 원자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자를 회전시키시며 모아들인 원입자들을 결합하여 전자기파를 방출하시며 우주를 운행하신다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그런즉 전자기파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이 원자의 회전이 멈추는 동시에 전자기파도 사라지며 우주 질서도 마비되며 우주는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물리적 증거로 반론하면 될 일입니다. 본인이 수백 가지 이상의 많은 물리적 증거들로 빅뱅 진화론의 비과학적 허구에 대해 100% 반론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에 대해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 과학자는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런즉 공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을 대표하는 천문연구원, 고등과학원, 기초과학연구원에 공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 교수들과 대학생들에게도 공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공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입자가속기의 진공에서 수소원자의 핵인 양성자와 반대 전기 성질을 가진 반양성자를 충돌 방전시키면 그 양성자 구조가 해체되듯이 블랙홀에서도 원자 구조가 해체된다. 거대 질량의 중력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압축되며 해체되는 것이다. 그때도 원자는
극입자들로 해체되고, 극입자는 전자들로 해체되고, 전자는 중성미자들로 해체되고, 중성미자는 광자들로 해체되고, 광자는 진공입자들로 해체되며 진공 속으로 사라진다. 그래서 블랙홀에는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진실을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가? 둘째, 분명 블랙홀은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진공이다. 하지만 이 블랙홀 진공은 1cm 입방당 180억 톤이 될 정도로 엄청난 밀도의 무게를 갖고 있다. 이처럼 블랙홀이 엄청난 밀도의 무게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곧 그 무게가 되는 실체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 무게의 실체는 원자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광자까지 해체되고 맨 마지막으로 남은 진공입자들이다. 이 진공입자를 원입자라고 한다. 원입자란 물질의 근원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 입자라는 뜻이다. 우주 진공에서 생겨난 광자, 중성미자, 전자, 극구, 양성자, 원자들이 더러 붕괴 해체되고 남은 마지막 원입자들이 극단적으로 압축되면 블랙홀이라고 하는 진공이 되기 때문이다. 우주 만물은 이 원입자들이 결합하고 더해지며 진화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우주 질량의 무게도 역시 이 원입자들이 결합하며 더해진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진실을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가? 셋째, 블랙홀이 생겨난 과거를 추적하면 블랙홀 진공 입자들로 해체되기 이전에 광자가 있었고, 또 그 광자들로 해체되기 이전에 중성미자가 있었고, 또 그 중성미자들로 해체되기 이전에 전자가 있었고, 그 전자들로 해체되기 이전에 극입자가 있었고, 또 그 극입자들로 해체되기 이전에 원자가 있었다. 이 진실을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가? 넷째, 일반 진공을 이루고 있는 원입자들의 질량은 측정할 수가 없다. 하지만 블랙홀 진공을 이루고 있는 원입자들의 질량은 1cm 입방당 180억 톤이 될 정도로 분명히 나타난다. 이처럼 원입자에는 분명히 질량이 있다. 이 진실을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가? 다섯째, 원입자들이 결합하여 광자가 되므로 광자도 역시 질량이 있다. 광자는 곧 빛이며 전자기파이다. 그런즉 원자에서 전자기파를 방출한다는 것은 곧 질량을 방출하는 것이다. 이 진실을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가? 여섯째, 원자의 궤도에서 운행하는 한 개의 전자는 약 10억 개의 중성미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중성미자는 광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광자들로 전자기파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 전자가 전자기파를 방출한다는 것은 곧 광자들을 방출하는 것이다. 이 진실을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가? 일곱째, 전자는 138년 동안 엄청난 양의 광자들을 방출했지만 그 전자를 이루고 있는 광자들은 전혀 고갈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자에서 1시간 동안 전자기파로 방출되는 광자들의 수는 그 전자를 이루고 있는 광자들의 수에 비해 수천 배 이상이나 훨씬 많지만, 그 전자를 이루고 있는 광자들은 전혀 고갈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위에서 소개한 이미지는 약 20억 개의 광자들이 결합하여 중성미자들이 되고, 또 그 10억 개의 중성미자들이 결합하여 전자가 되고, 그 전자에서 광자들이 방출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전자는 전자기파로 끊임없이 광자들을 방출하고 있지만 그 전자를 이루고 있는 광자들은 전혀 고갈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다. 이 진실을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가? 여덟째, 인간이 만든 인공입자들은 전자기파를 방출할 새도 없이 생겨나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자와 전자들은 무려 138억 년 동안이나 엄청난 양의 광자들을 방출하고도 그 광자가 전혀 고갈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다. 그 이유는 전자에서 전자기파로 방출된 광자들은 그 전자를 이루고 있는 광자들이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진공을 이루고 있는 원입자들이 몰래들며 결합하여 광자 및 전자기파로 방출되기 때문이다. 이 진실을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가? 아홉째,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인데 원자의 지름은 원자의 핵의 10만 배 정도에 이른다. 그런즉 원자의 빈 공간이 축구장 규모로 크다고 가정하면 원자 핵은 콩알보다 훨씬 작은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 이 원자의 빈 공간은 원입자들로 채워져 있다. 원자의 빈 공간은 진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진공은 원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입자들은 에너지를 얻은 만큼 몰려들기 때문에 원자의 빈 공간은 더 크게 확장될 수가 있다. 냄비에 물을 끓이면 원입자들이 몰려들며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을 팽창시킨다. 그래서 물이 부글부글 끓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또 증기로 나타난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증기기관차도 달리게 한다. 만약 원입자들이 몰려들며 원자를 팽창시키지 않는다면 물이 끓을 수 없고 증기도 생겨날 수 없다. 아울러 증기기관차가 달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일러 시설 등의 증기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 진실을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가? 열째, 원입자들은 에너지가 있는 곳에 몰리며 결합하여 광자로 변환되기도 한다. 어두운 방 안에서 라이트를 켜면 광자들이 가득 생기는데 이 역시 원입자들이 몰리며 결합하여 광자로 변환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라이트 불과 가까운 곳에는 광자들의 밀도가 높게 나타난다. 라이트 불과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많은 원입자들이 몰리며 결합하여 광자로 변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이트 불과 가까울수록 밝은 것이다. 이처럼 원입자들은 에너지가 있는 곳에 몰려들며 결합하는 특징이 있는데 전자가 회전 운동을 하며 이 원입자들을 결합하여 광자로 만들어서 전자기파로 방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자의 회전 운동이 빠를수록 많은 전자기파가 방출된다. 전자의 회전 운동이 빠를수록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광자들을 생성하여 전자기파로 방출하는 것이다. 이 진실을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가? 11번째, 원자 핵과 전자가 회전하며 전자기파를 방출한다는 것은 곧 원자가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원자가 일한다는 것은 곧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받는다는 것이다. 즉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제공받는다는 것이다. 원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제공받지 않는다면 그 에너지를 제공받을 데가 없다. 지금의 우주는 원자 안에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대로 완벽히 복제된 것이다. 이는 그 시스템 프로그램에 설계자가 있다는 물리적 증거이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물리적 증거이다. 아울러 원자 핵을 회전시키는 동력의 주체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울러 원자가 일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물리적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원자를 회전시키시며 모아들인 원입자들을 결합하여 전자기파를 방출하시며 우주를 운행하신다는 물리적 증거이다. 그런즉 전자기파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물리적 증거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원자의 회전이 멈추는 동시에 전자기파도 사라지며 우주 질서도 마비되며 우주는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 진실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가? 아울러 하나님의 우주 창조 진실에 대해 어떤 질문이든 하십시오. 또 어떤 반론이든 하십시오. 모두 명명백백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사회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5회 방송에서도 우주 시스템을 만들고 운행하는 창조의 동력에 대한 비밀을 계속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